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사주가 뭐니 명리가 뭐니 이번 시간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명리학의 샘플을 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궁합을 한번 보니까 개인별로는 너무나 안 좋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궁합이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니까 천생연분의 그렇죠. 너무 좋은 사주 궁합이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것들, 요새 이제 많은 자녀를 둔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이 해외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유학에 관련돼서 네. 그러니까 자녀들의 진로, 과연 나는 해외에 나가야 할 그런 운명인가? 내 사주는 해외에 나갔을 때 더 잘 될까? 그렇죠. 아닐까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요 사주는 제가 써놨습니다는 남자 15살 지금 이제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부모가 제일 알고 싶은 것이 우리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이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해외 유학을 보내야 되는지 안 보내야 되는지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을 경우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일단 이 친구가 개미년, 개해월, 경자일, 정해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개의 기둥, 하나, 둘, 셋, 4개의 기둥을 사주라고 합니다. 연월일시. 그 다음에 글자가 몇 개냐면 8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이 중에서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 하늘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글자를 땅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고 태어납니다. 개미년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미토, 그 다음에 개월, 개수라는 하늘의 기운과 해수라는 땅의 기운, 경자일, 경금이라는 하늘의 기운과 자수라는 땅의 기운, 그 다음에 정해시, 태어난 시가 정이라는 하늘의 기운과 해라는 땅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이제 풀이하는데 제일 먼저 사주 풀이할 때는 이 8글자가 목화토금수 오행의 뭘로 구성되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보면 이 친구가 목이 하나도 없어요. 8글자 중에서 목에 해당되는 간목이나 을목, 인목이나 묘목이 있어야 되는데 한 글자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화가 하나 있어요. 화가. 어떤 게 화냐면 이게 정화가 화의 글자입니다. 화의 글자예요. 그 다음에 토가 하나 있습니다. 토. 이 미토가 토의 글자예요. 그 다음에 금이 하나 있어요. 금. 요 경금이 금이 글자입니다. 목은 하나도 없고 화, 토, 금이 하나씩 있으니까 뭐가 많아요? 수가 5개입니다. 이게 편중된 사주죠. 이럴 때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 무조건 이게 8개인데 하나가 5개. 많아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가 없든지 아니면 하나가 있어도 하나씩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씩 밖에 부족하게 있는 거네. 부족하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족하다 많다는 것은 사실은 2개가 가장 좋은 거고, 그렇죠. 3개가 되면 그때부터 많다. 없는 것은 아예 없는 거고. 그러니까 0은 너무 없다는 건데, 그렇죠. 이 기준이 2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그 안정적인 사주팔자를 좀 가지려면 0보다는 그러니까 2개 뭐 이렇게 하나, 그렇죠. 하나 이렇게 맞습니다. 있다든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둘. 생활이 평탄한 겁니다. 이거는 굴곡이 굉장히 심한 사주예요. 굴곡이 굉장히 심한 사주예요. 우선 사주를 볼 때는 돈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돈.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닙니까? 재물. 그지? 그 다음에 명예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살피는 겁니다. 근데 경금이라는 것은 큰 쇳덩어리예요. 큰 칼. 그렇지. 큰 칼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극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그랬죠. 네, 내가 극하는 게 재물이에요. 내가 탁 내 것으로 만든 게 재물입니다. 그래서 경금 큰 칼한테는 금금 목이 재물이에요. 목이 재물이에요. 목기가 재물이에요. 목기가 재물. 그런데 이 사람은 목기가 하나도 없어. 이걸 무재사주라고 하는 무재사주. 재물이 없다. 무재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재사주. 자, 그러면 이 재물이 없다 그러면 나는 거지로 사느냐? 나는 돈 10원도 없느냐? 아니에요. 돈이 어디서 생기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간목하고 을목, 인목하고 묘목이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천간의 글자에서 간목이나 을목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을목이 와요. 을목.
을경. 요거는 이제 을경합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천간에 보면 을경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여기서 돈이 글자가 오는구나. 여기서 임수라는 글자가 정임. 와요. 그래서 임수 와서 정임합, 목이 돼. 돈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돈이 돼. 돈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해묘미, 여기서 해묘미라는 삼합이 생겨 글자가. 미, 요게 돈이야. 묘목. 묘.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해묘미라는 글자가 생겨요. 그래서 요게 돈이야. 그래서 겉으로 보고는 돈이 한 푼도 없어. 근데 자세히 따져보니까 돈이 어디서 오느냐? 아, 여기서 돈이 오는구나. 요 글자에서 돈이 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 글자에서 돈이 오는 것을 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오는 글자를 만들어야 돼. 그 어떤 일을 해야 돈이 오느냐? 요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사주를 보는 방법이 찾아내는 거예요. 무제사주의. 그래서 돈은 이렇게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아시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관은 뭐냐? 관. 명예. 명예는 어디 생기냐? 나를 극하는 것이 남자한테는 명예야. 조직이고, 여자한테는 나를 극하는 것이 명예 또는 남자라고 그랬어요. 남자. 근데 화극금, 요게 명예야. 명예, 그리고 조직이야, 조직.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약하지면 명예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해야 돼. 그러면 화기운이기 때문에 뭐가 생겨줘야 돼. 목생화, 그렇죠? 목생화가 돼야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명예가 강해지고 아주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까 그랬죠? 여기 해묘미, 여기 을목. 해묘미가 되면 을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생화. 그래서 해묘미를 반드시 시켜야 돼. 해묘미가 이 사람한테는 돈 겸 명예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해묘미를 시키면 목생화가 돼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는 것은 큰 쇠. 큰 쇠는 큰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큰 칼은 숙살지권이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언제 발휘가 되느냐 그러면 물 속에서. 물 속에 있을 때, 물을 만났을 때 그 권한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물이야, 물. 예. 여기 물. 응? 그다음에 이게 물이야. 해수. 이것도 물이야. 개수. 이것도 물이야. 개수. 그래서 이 사람은 칼을 휘둘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사주야. 숙살지권이 생기다고 그러게.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경금이라는 큰 쇳덩어리는 요 개수라는 것은 조그만 샘물이 조그만 옹달샘이에요. 옹달샘에서는 큰 쇳덩어리가 못 놀아. 잘못 놀으면 흙탕물이 돼. 임수라는 큰 물에서 노는 거예요. 임수라는 큰 물에서. 근데 음수가 없어.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 숙살지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노력하는데 잘 못 놀아져. 그래서 나이가 어리니까 까불까불 하는 거야. 내가 왕노로 달라고 막 애들도 건드리고 까불까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까불까불 하는 사주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임수를 만나야 진짜 숙살지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생수라고 그랬죠? 금생수. 이 금이 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생수. 이거 수원지라고 하는 게 금생수. 전체가 뭐예요? 물바다야. 그렇죠? 이 사주는 전체가 물바다야. 물바다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아. 그럼 물을 버려야죠. 그렇죠? 근데 이 정화, 요거 화 가지고는 이 물을 갖다가 제압을 하게 못해요. 못해. 이 정화는 조그만 촛불이에요. 촛불. 이 전체가 물바다인데 촛불이 어떻게 이 물을 끌 수가 있어요? 물을 못 꺼. 그러니까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그렇죠? 버리는 것이 뭐예요? 어디로 버려야 돼? 해외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태평양 갖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주를 해외를 가야 되는 사주야. 그래서 이 사주는 해외를 꼭 가야 돼. 그냥 물을 버려야 돼. 물을 버려야 내가 안정이 돼. 내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화, 관이 살아나는 거야. 해외를 안 가면 이 관이 힘이 없어. 왜? 물이 너무 많은데 촛불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맥을 못 쳐. 그래서 해외를 가는 사주 팔자인데 해외를 가야 되겠냐? 근데 가면 안 돼, 이 사주는. 왜 안 되느냐? 이 사주에는 돈이 뭐라고 그랬죠? 돈? 목기라고 그랬죠, 목기. 예. 이 사람은 돈이 없어. 근데
목기를 만들려면 여기서 그랬죠. 을경합, 그 다음에 정임합, 그 다음에 해묘미, 여기 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해묘미. 해묘미. 여기 을목, 돈이야, 돈. 그 다음에 경금에서 오는 을목, 요게 돈이야. 그 다음에 정에서 오는 임수가 합해서 목이 돼. 요게 돈이야. 이게 돈이야. 그런데 해외를 보낸다는 것은 이게 국가 자리야. 국가 자리야. 개미. 개미가 국가 자리예요. 요게 이제 부모 자리, 형제 자리, 본인 배우자. 요게 자식 자리야. 자식 자리. 자식 자리인데 이걸 국가 자리라고 그래. 해외를 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 국가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해묘미가 돼야 돈이 되는데 요게 해묘미가 되죠. 그렇죠? 딱 되네. 그렇죠? 해묘미. 네. 해묘미가 딱 돼. 그래서 국내에 있으면 돈이 생겨. 근데 이 글자가 없으면 해묘미가 안 돼. 돈이 안 생겨. 해외를 가야 될 팔자인데 해외를 가면 결실이 없어. 돈이 없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사주상으로 보면 해외를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해외를 가면 돈이 안 생겨. 결실이 없다 이 말씀이야.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해외를 갔다. 특히 요때는 해외를 가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이게 금이야. 신유가 다 금이야. 금. 네. 금이 되니까 금생수 물이 막 넘쳐 흘러. 물이 넘쳐 흘러 형국이 돼. 그리고 물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가면 요게 없어져. 요 글자가 없어져서 해묘미가 안 돼. 결실이 없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이런 사주는 해외를 가야 되는 사주팔자로 태어났지만 해외를 보내면 결실이 없어. 그래서 가서 마약이나 하고 그냥 놀기나 하고 그냥 허송세월 하다가 오는 거야. 그래서 해외를 보내면 안 돼. 해외를 보내면 안 돼요. 해외를 가야 할 문이야. 그런데 보내면 결실이 없어가지고 공부는 안 해. 맨날 놀고 다니고. 왜? 금생수를 받아가지고 얘는 숙살직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까불어. 뭐라고 이제 대장 노릇을 하려고. 어디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깡패들하고 어울리고, 깡패들하고 마리화나 피고, 마약하고, 놀다가 그냥 오는 거야. 공부가 결실인데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는 해외를 보내야 되는 사주지만 가면 안 된다. 왜? 돈이 없어지니까. 결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특징이 숙살직권을 가지고 있어. 숙살직권. 이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무서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 사람 돈이 어디 생긴다고 그랬죠? 여기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여기. 정임 목으로 생긴다고 그랬죠? 네. 이 정이 뭐예요? 화극금으로 관역관. 화의 화가 관역관. 조직에서 돈이 생겨. 조직에서 돈이 생긴데 화가 뭐냐? 방송, 예술, 종교, 정신, 교육에서 돈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송국하고 연관이 돼. 그 다음에 요 돈이 을경합으로 생긴다고 그랬지. 요 이제 물상에서는 을경합을 펜촉이라고 그래. 펜촉. 네. 글을 쓰는 거라고 그래. 글. 이 사람은 방송과 연결돼서 글을 쓰는 사람이야. 작가네요. 그리고 숙살직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뭘까요? 기자야, 기자. 자. 끝발이는 기자다 이 말씀이야. 방송 작가를 뛰어넘는 방송 작가는 숙살직권은 없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기자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이 죽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장, 이게 직장이야. 화극금 직장이야. 조직에서 임수가 붙어서 돈이 돼. 임수가 붙어 돈이 돼. 그래서 조직으로 인해서, 근데 조직이 뭐냐? 화요, 화. 화가 뭐냐? 방송, 예술, 종교, 교육이야.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방송, 예술. 그 다음에 이 경에서 을이 와서 돈이 돼. 을경합. 여기 뭐냐? 펜촉을 의미하는 게 펜촉. 글을 쓰는 거야. 그리고 숙살직권이야. 금생수 이게 다 숙살직권이야. 숙살직권이 많아.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계수에서 못 넣으니까 까분다고 그랬지. 까부니까 앞장 쓰려고 하고 쫄개 들고 다니면서 까불하고 말이야. 내가 대장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야. 그래서 숙살직권이기 때문에 끝발이 있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다. 어디서? 방송예술에서. 그러니까 직업이 뭐다?
신문 기자가 된다. 끝발리는 기자가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때 신유대원 15살 때 여기 대운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운이 뭐냐? 모든 사람은 10년마다 운이 바뀌어요. 모든 사람은 무조건 운이 바뀌어. 근데 여기 숫자가 뭐냐? 5살 때부터 임술대운, 15살 때부터 신유대운, 25살 때는 경신대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5살이니까 요 대운이야. 요 대운. 신유대운이야. 신유대운에서 24살까지는 신유대운이야. 금이 와. 그래서 금생수에서 물바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버리고 싶어. 물을 감당을 못하니까 버리고 싶어서 해외를 가려고 그래. 그런데 가면 재물이 없어져. 결실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 수는 있어. 갈 수는 있지만 결실해서 공부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숙살기권이 있기 때문에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깡패들하고 어울리고 대장 노릇 하려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마약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놀다가 몇 년 있다 그냥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보내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경신대운이 왔다. 경신대운 25살이 왔다. 그러면 또 경금이 와요. 그렇죠? 경금. 큰 쇳덩어리가 와. 그 다음에 이게 요게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붙는 거야. 신자진. 여러분 아마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신자진이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게 큰 물이 되는 거예요. 신자진. 큰 임수예요. 임수. 자, 그런데 요거는 부모 자리, 요거는 형제 자리, 요거는 본인, 네. 요거는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자리. 그래서 경신대운에 신금하고 자수하고 배우자 자수가 붙어 신자진이 되는 거예요. 네, 신자진이 돼서 임수가 오는. 그렇지. 임수가 와서 내가 더 끝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한 조직의 장이 될 수 있는 거, 조그만 조직 장이 될 수 있고 이때부터 이 사람은 끝발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5살 때부터. 그 다음에 기미대운이에요. 기미대운이 뭐냐? 토생금. 이게 토예요. 토생금. 내가 힘이 붙어. 네. 그 다음에 미토가 왔죠. 미토. 네. 해묘미. 요거 해묘미 돈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또 여기부터. 해묘미. 이게 돈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힘을 받아서 돈이 생기는 운이야. 그래서 경신대가 25살부터 아주 좋아져요. 그 다음에 무대운. 또 토생금. 내가 또 힘을 받아. 네. 그 다음에 오화. 그쵸? 오화는 뭐예요? 이 사람이 뭐가 없어요? 목이 없어. 그래서 목을 추구해. 오화는 인목이 붙어. 인목이 뭐예요? 돈이요, 돈. 금극목이니까. 그래서 인호술이 돼가지고 큰 돈이 생겨. 인호술이 인목이 천간 올라오면 간목, 이 위로 올라오면. 그래서 큰 조직이 장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조그만 조직이 장이 되고, 이때는 큰 조직이 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아져.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정화. 이게 화극금이 들어와요. 그렇죠? 이게 관운이요. 그렇지? 네. 근데 사하고 해가 붙어서 뭐예요? 사해충이 돼. 사해충. 뭐예요 이게? 화가 관이지요. 관이 극을 받아. 이게 무슨 소리냐?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 소리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때 가면 누구 때문에? 이게 누구 자리? 자식 자리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자식으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신자진이 됐죠. 그래서 인신사회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해외를 자식으로 인해서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후 문제고 일단은 이 사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해외를 보내야 되는 사주야. 근데 해외를 가면 재물이 없어져. 재물은 결실을 의미하는 결실. 결실이 없어지니까 어렸을 때는 결실이 뭐예요? 공부가 안 된다 이 소리야. 사주로 볼 때는 원국으로 볼 때는 해외를 보내야 되지만 보내면 결실이 없어져서 공부가 안 된다. 공부가 안 되고 금생수를 까불까불 하다가 허송세월하다 돌아온다. 그래서 보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때 잘 된다. 25살 때 되면 이때는 안정이 된다. 이때 결혼한다. 이때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강해져서 숙살직권이 생겨서
진짜 내가 조그만 조직이 장이 될 수 있다. 이때는 돈이 생긴다. 해묘미, 그 다음에 이 미토가 여기 붙어요. 해묘미.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또 생긴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좋다. 이때는 무호, 화생토, 인호수를 받아서 갑목이 돼. 그래서 내가 큰 조직이 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해외를 안 가도 신문기자, 끝발이면 신문기자로 잘 나갈 것이다. 단 55세에 뭘로? 차식으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때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 된다. 15살짜리의 그 일간이 경자인 예. 이 지금 남자의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운 5세, 15세 각 10년마다 대운을 보면서 그 해외 어렸을 때 유학을 보내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앞길을 망치는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위험한 네. 케이스.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보니까. 예, 왜냐하면 저렇게 얼뜻 봐도 잘 명량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네. 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예, 해외 나가면 물을 좀 버릴 수 버릴 있다라고 수 얘기할 있겠지. 거지만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니까 재물도 다 한국에 있을 때 있고 다 들어오고 한다. 네, 중요한 걸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샘플 하나를 통해서 그 해외 유학 사례 하나를 좀 봤습니다. 가면 안 될 사람의 전형적인 케이스를 한번 봤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예. 꼭 가야만 하는 사람의 사주.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